지역사회 보호,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지역사회 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놓으시고요. 자, 영국의 이제 보고서를 좀 보면 이 보고서에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C본 보고서입니다. C본 보고서가 출제가 됐는데, 자, 그 순서는 C, 하, 버, 그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겠어요? C본 보고서가 되죠. 자, C본 보고서. 자, 두 번째가 하버트 보고서. 하버트 보고서. 세 번째가 버클레이 보고서. 버클레이 보고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리피스 보고서입니다. 자, C본 보고서는 우리가 이제 지방 정부라고 하죠. 지방 정부의 가족 지향 서비스를 교재를 잠깐 보세요. 정리 부분을 봐주세요. 정리 부분을 보면 거기에 밑줄이 쳐져 있을 겁니다. 거기 셋째 줄에 보면 가족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부서, 새로운 사회 서비스 부서를 창설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서비스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 서비스 부서 창설을 제안합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거기 가로 열고 뭐라고 써졌어요? 사회서비스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새로운 사회서비스 부서를 사회서비스국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서비스국의 창설,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하버트 보고서는 제명이 힌트가 됩니다. 제명. 그 제명이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잖아요.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와 관련성이 있다. 이게 제명이기 때문에 이게 출제될 확률이 높죠. 자,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서비스가 나와요.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에서 이 사회적 보호가 바로 비공식적 서비스, 그러한 서비스를 강조했던 것이 바로 하버트 보고서다. 버클레이 보고서는 말씀을 드렸었죠. 버클레이 보고서는 사회복지사라 할게요. 사회사업가라 했었는데 사회복지사의 직무와 역할, 거기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졌던 것이 버클레이 보고서다. 자, 버클레이 보고서 보면 사회사업가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제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두 번째 공식 서비스와 비공식 서비스의 긴밀한 관계 유지 활동이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보호를 강조하는 사람이죠. 공식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거기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보호,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피스 보고서입니다. 그리피스 보고서는 지방분권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될 겁니다.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정과 고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거죠. 그것을 강조했던 것이 지방분권입니다. 자, 그리피스 보고서는 지방분권을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사회 보호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지방정부가 지겠죠. 네, 지역사회 보호 1차적 책임은 지방정부가 진다. 지방정부가 맡음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보고서를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출제 빈도는 그리 높지 않아요. 그리 높지 않고 여기 있는 C본 보고서가
계속해서 초창기에 출제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나 여러분들이 이전에 나왔던 것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이니 이 정도만 적어놓고 쭉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읽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복습거리로 맡기겠습니다. 자, 2번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문제가 잘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문제를 좀 보면 연대해놓고 우리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쭉 오지선다로 연결하는 문제 또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4개를 세팅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쭉쭉쭉 4가지를 박스에 넣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가 있어요. 되게 그런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이 2가지 패턴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대를 아실 필요가 있다. 제가 이 연대 어디서 정리했죠? 실천론에서. 실천론에서 우리 한국의 실천 역사 하면서 쭉 정리해 드린 바가 있는데 생각나셔야 됩니다. 칠판에 판서를 해드렸었어요. 그 대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봐주시죠. 지역사회 복지의 형성기 1950년에서 70년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방 이후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한 사회 혼란과 한국전쟁을 거쳐 1950년 한국전쟁 거쳐오면서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보호 사업이 주류를 형성하였고 지역사회복지사업은 한국 외국 민간원조기관협회 뭐죠? 카바 여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 1970년대 초반까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카바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 1970년대 초반까지 주종을 이루었다. 밑줄 쫙 그어주십시오. 1970년대 들어와서 시설의 운영 제한에서 정부 지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것은 외원기관의 복지활동입니다. 대학 부설, 사회복지관의 출현, 민간사회복지관의 설립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형성기 때 이루어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실력 따지기 별표, 지역사회 복지론이니까 새마을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새마을운동은 앞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데요.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이 다음 강의 잭 로스만의 3가지 모형을 배우게 됩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 이 3가지 중에 지역사회 개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새마을운동입니다. 지역사회 개발의 일환 밑줄 쫙 긋고 별표. 자, 여기 3번의 밑줄, 6번의 밑줄 쳐져 있죠. 이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3번과 6번의 별표 앞에 하나씩 쳐주시기 바랍니다. 1번 들어갑니다. 이 운동은 1971년 새마을운동으로 명명되었습니다. 1970년대네요. 1970년대라고 써주세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는데 좀 젊은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시죠?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입니다. 70년대라고 써놓으시고요. 전국적으로 시행했고 1975년에는 도시와 공장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1973년부터 새마을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가루, 이게 3대 이념이에요. 근면자조협동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지문에 출제된 바가 있고요. 근면자조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근대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의식개혁을 그 목표로 하였습니다. 농촌의 근대화의 1, 그 다음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의식개혁에다가 동그라미 3이라고 쓰면 됩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역점 주제는 크게 생활환경 개선, 동그라미 1, 소득 증대,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의식개혁, 동그라미 3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새마을운동에 연관되어 있는 노래도 있잖아요.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소득 증대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의식의 개혁 이런 것들과 관련성이 있겠죠. 자,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농촌 부흥을 위한 새마을 가꾸기를 제창하면서 시작되었고 농촌마을의 적극적인 참여로 농가소득 증대, 주택 개량 등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후 새마을운동은 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공장 새마을운동, 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한 도시 새마을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 이게 바로 1975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농촌의 마을 환경 개선 사업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점차 소득 증대, 복지 후생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자, 처음에는 농촌의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소득 증대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후생 이런 것들로 많이 확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장의 동그라미.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장을 교묘하게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